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수능 개념 우리 단원별 문제풀이 22강이죠. 자, 오늘 이제 환율 파트 들어갑니다. 자, 환율 파트를 22강과 23강 두 강으로 나눠서 좀 설명할 거니까 우리 좀 문제 한번 좀 꼼꼼히 풀어볼게요. 자, 우리 먼저 자, 189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그림은 자, 이제 외환 시장에 여러분 이런 거 잘 잡아야 돼. 자,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균형점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 항상 여러분 여기 별표 쳐놓고요. 항상 이게 우리가 수요 공급의 분석을 통해서 균형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균형점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로축이 환율이고 달러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A와 B는 균형점이니까 A를 지나는 외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자, 또 B를 지나는 외화 공급 곡선이 존재해서 현재 A점도 균형점이고, 자, B점도 균형점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외환 시장의 균형점이 동일한 외화 수요 곡선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런데 균형점 A를 균형점 B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외화 수요 곡선은 그대로 있고, 즉 달러 수요 곡선은 그대로 있고요. 외화, 즉 달러에 대한 공급만 증가하는 경우를 찾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또 하나 체크할 건 뭐냐면 외화 수요는 자, 어떤 경우든 외화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자, 모든 경우고요. 자, 또 하나 뭐로 환전하는 모든 경우라고 그랬죠?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는 모든 경우야. 자, 이에 반해서 외화 공급은 아이고 그래서 제가 잘못 말했죠? 쏘리. 자, 유출입니다. 자, 다시 정정할게. 자, 유출되는 모든 경우지. 그래서 외화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외화가 유출되는 모든 경우고,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는 모든 경우. 이에 반해 외화 공급이 자, 우리나라로 외화가 자, 유입되는 모든 경우고,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모든 경우죠. 되죠? 그러면 1번 봐봐. 자, 국산 자동차의 수출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수출은 외화 유입이니까 1번에 외화 유입이니까 자, 외화 공급 요인은 맞지. 그런데 수출이 감소했으니까 외화 공급이 감소한 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2번에 자, 외국산 화장품의 수입이잖아. 그럼 외국산 화장품을 수입하는 건 자, 수입하면 외화가 유출될 테니까 요건 외화의 자, 수요 요인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입이 감소했으니까 외화 수입 감소가 되는 거지. 3번. 자,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가 자,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투자하면 자, 일단 외화가 유입되겠죠. 그래서 외화 공급 요인이 맞고요. 근데 증가했으니까 외화 공급 증가, 외화 공급 곡선 우측 이동 정답 3번 이렇게 확인합니다. 돼요? 자, 4번.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 자,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지.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 외화가 유출될 거고요. 그럼 외화 수요지. 그치? 그런데 증가했으니까 외화 수요 증가가 되는 거야. 4번 틀렸고, 자, 5번. 개도국에 대한 대외 원조 제공이 증가하면 우리나라가 외국에 대한 원조를 해주면 외화가 나갈 거고 외화 공급 증가 요인이 됩니다. 되니? 오케이. 그래서 189번 문제의 포인트 첫 번째. 균형점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그래서 이 문제는 외화 공급 증가 이것만 확인하는 겁니다. 되죠? 자, 그래서 자, 외화 공급 증가 정답 3번 이렇게 확인하고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생각보다 잘 나와. 자, 그럼 189번 문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190번 문제 보자. 자, 190번 문제를 보니까 자, 그림은 각국의 최근 환율 변화야. 가나 구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데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 환율 상승은 각국의 통화 가치 하락을 의미하고 환율 변동 이외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가는 그냥 환율이 상승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각국이니까 외화 대비 각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고요. 낮 시기에는 환율이 하락하더라. 그러면 환율 상승과 환율 하락을 잡았다면 이 문제의 포인트는 결국 뭐겠어? 환율 상승의 효과, 환율 하락의 효과를 찾는 거죠. 자, 1번. 가에서는
여러분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죠? 그 수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기 1번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수출이 증가한다. 1번 정답 딱 떨어지죠. 그 다음에 2번 보면 자 가에서는 환율이 상승하니까 수입품의 갑국 통화 표시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이 감소하죠. 3번 나에서는 여러분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품 수지는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 수지는 악화된다는 거야. 흑자 상태였다면 흑자폭이 줄어들거나 또는 흑자였다가 적자로 바뀌거나 또는 적자였다면 적자폭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수출 감소, 수입 증가. 그래서 3번 나에서는 상품 수지가 악화된다. 4번 자 나에서는 지금 여러분 환율이 하락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외화로 환전을 하는 거야. 갑국 통화를 외화로 환전을 할 때는 환율이 계속 하락하면 동일한 외화를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갑국 통화의 양이 줄어들 테니까 늦춰야 되겠지. 그쵸? 서둘러야 한다. 즉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가 틀린 거죠. 빨리 할수록 불리한 겁니다. 5번 자 나에서는 환율이 하락하죠. 그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는데 수입이 증가하는 이유는 수입품의 갑국 통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자, 따라서 수입 원자재 가격은 하락합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물가 하락이지. 그래서 환율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통화량 증가, 수입 제품 가격 상승해서 물가 상승, 환율 하락은 물가 하락. 자, 우리 환율 상승의 효과와 환율 하락의 효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런 거 절대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190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확인할게요. 자, 191번입니다. 자, 그림에 나타난 두 사람의 의견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신문기사의 제목으로 적절한 건데 일단 환율이 상승한대. 그런데 외화 거래량은 감소한대. 자, 그럼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자, 외환시장에서 우하향하는 외화 수요와 우상향하는 외화 공급이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보니까 환율이 상승했는데 외화 거래량이 감소하려면 새로운 균형 환율은 이쪽에서 결정될 거 아니야. 요 안에 위치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려면 이거 우리 수요 공급 분석에서 다 다룬 거야. 외화 공급이 무조건 감소해야 됩니다. 외화 공급이 무조건 그러니까 외화 만약에 동일한 외화 수요 곡선상에 존재한다면 외화 공급이 감소하는 거고 그 외에는 외화 공급 그러니까 외화 공급만 감소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또는 외화 공급이 감소한 상태에서 외화 수요는 증가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럼 결론은 외화 공급은 감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화 공급 감소 찾는 거니까 자 1번에 해외로 진학하는 유학생이 증가하면 외화 수요 증가 외화 수요 증가만 나타나면 외화 거래량 감소를 설명할 수가 없죠. 환율은 상승하지만 2번 외국인의 국내 채권 구입 증가는 외화 공급 증가 요인이고 환율 하락입니다. 자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축소 외화 수요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환율 하락 요인이고 4번 해외 경기 침체로 대외 수출 감소 그러면 외화 유입이 줄어드니까 외화 공급 감소 되죠? 4번 정답이네. 자 5번 해외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증가하면 외화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191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단순한 문제 우리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확인이 됐고 자 192번 문제 볼게. 자 국제수지 파트에서 항목들 체크하는 거예요. 국제수지 파트에서 항목들 체크하는 건데 자 일단 먼저 192번에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리 하나하나 체크합시다. 그럼 일단 여러분이 경상수지 항목 4가지, 자본금융계정 항목, 자본수지 금융계정 2가지 꼭 알고 있고요. 하나는 수치, 자 또 하나는 지급 어디에 해당하는지. 자 그럼 기업, 갑기업이 자 휴대전화는 재화잖아. 그럼 상품수지에 해당하고요. 경상수지일 거고 해외 수출하면 외화 수치죠. 그래서 가에 해당한다. 맞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업은 가야. 자 니은, 나. 자, 을이 해외 주식시장에서 외국 A기업 주식을 구입했어. 여러분, 주식을 구입하는 건 증권 투자니까 금융계정 항목이고, 금융계정에서 주식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자본이 유출될 테니까 외화 유출, 외화 지급. 그럼 니은은 나로 가야 돼.
그 다음에 디귿. 자, 다. 국내에 있는 병 자동차 공장을 외국 B 기업이 인수했어. 그럼 이건 직접 투자지. 그러면 금융계정이고 외화가 유입될 때니까 디귿은 다가 맞죠. 항목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자, 마지막 리을. 자, 정여행사가 단체 관광객의 숙박을 위해 해외 C 호텔을 이용했어. 그쵸? 자, 그러면 포인트는 이거야. 자, 문제에서 단. 문제 마지막 줄에 보니까 단. 갑을병정은 모두 국내 경제 주체라고 했잖아. 그럼 정여행사가 단체 관광객의 숙박을 위해 해외 C 호텔을 이용하면 해외 C 호텔을 이용하면 서비스 수치 항목에서 서비스 수지 다시 적절한 사례를 찾는 거니까 서비스 수지잖아. 그러면 경상수지로 가야 되는데 지금 리을 나에 해당한다는 건 자본금융계정이니까 이미 틀린 거지. 되죠? 오케이. 그래서 단체 관광, 해외여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비스 수지로 경상수지에 해당한다.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192번 문제 이 정도 정리가 됐고요. 자, 193번 문제 봐봐. 아이고, 안 발랐네 아직.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거 고르는 거야. 자, 그림은 세로축이 대미 달러 환율이고요. 각국 통화 달러 환율. 자, 그림은 각국의 대미 달러 환율의 변화 추이인데 추세선이 계속 아래로 가고 있지. 그래서 이게 지금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야. 그래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걸로 전망이 된대요. 그럼 이제 추세선을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대미 달러 환율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하락하는 추세. 자, 그럼 1번. 자, 각국의 달러와 대비 통화 가치는 그러면 환율이 하락하니까 달러 대비 각국 통화 가치는 상승하는 거죠. 근데 1번에 하락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야. 2번. 그럼 미국 시장에서 각국제와의 가격 경쟁력은 낮아지겠지. 환율이 하락하면 각국 통화로 표시한 수출품의 가격은 그대로여도 미국 시장에서 달러로 표시한 수출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경쟁력은 낮아집니다. 자, 3번. 미국과 국제거래에서 여러분 환율이 하락하면 포인트가 항상 머릿속에 들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자, 환율이 하락하면 자, 수출은 감소하고요. 자, 수입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쵸? 그래서 일단 우리가 경상수지, 국제수지에서 가장 큰 항목이 경상수지고 또 경상수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상품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보니까 미국과 국제거래에서 각국의 경상수지는 어떻게 되겠어? 수출 감소로 외화 유입이 줄어들 거고 수입 증가로 외화 유출이 늘어날 테니까 각국의 경상수지는 환율 하락으로 인해 경상수지는 악화된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개선이 틀린 거야. 자, 4번. 각국 기업은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 환전. 자, 지금 달러를 받았어. 현재 시점. 근데 환율이 계속 하락하면 늦추면 늦출수록 달러를 각국 통화로 바꿀 때 얻을 수 있는 각국 통화의 양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서 서둘러야 하는 거죠. 4번은 미룰수록 유리한 것이 아니라 서둘러야 합니다. 그렇죠? 5번. 자, 그럼 이번에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환율의 변화 추세를 자, 가방향으로 바꾸고 싶대. 그러면 현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니까 결국 환율 상승을 유도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거 우리 수능개념 선생님이 강조한 건데 그럼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서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외화를 매입할 수도 있고 보유하고 있던 외화를 매도할 수도 있는데 외화를 매도하면 외화 공급이 증가해서 환율이 하락할 거고 외화를 매입하면 외화 수요가 증가해서 환율이 상승하겠죠. 그래서 환율 상승을 위해 중앙은행의 개입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는 것이다. 맞는 거지. 되니? 오케이. 그래서 193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자, 194번 문제 있잖아. 선생님 따로 안 풀 건데 194번은 요것만 선생님 수업 중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따로 안 풀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194번까지 다 정리하시고요. 자, 196번 문제 봅시다. 여러분 좀 선생님이 판서를 잘못해서 지금 좀 편집해서 다시 촬영하는 거라 좀 약간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해해 주시고요. 자, 갑과 이제 을의 내용이 나와 있어. 자, 원외환율 변화 때문에 일본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엔화 표시 가격이 올라서 걱정이래.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때 원외환율 변화는 원외환율이 하락한 거지. 그쵸?
그 다음에 을. 나도 걱정인데 원달러 환율 변화 때문에 미국에서 연수 중인 아들에게 송금해야 하는 생활비가 지난해보다 100만 원이나 증가했어. 그러면 당연히 달러 생활비는 그대로인데 원화 금액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항상 환율 변화와 자국 통화 가치 변화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꼭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돼. 그럼 기억에 그럼 엔화 대비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원엔화 환율이 하락했으니까 wen화 대비 원화 가치는 상승한 거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기억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본 여행 경비 부담. 여러분 원엔화 환율이 하락하면 동일한 엔화를 얻기 위해 원화를 덜 주잖아. 자, 따라서 일본 여행 경비 부담은 감소하는 거지. 근데 거기 증가한다 틀린 겁니다. 돼요? 자, 디귿. 자, 기억으로 인해 엔화 표시 외채를 갖고 있는 국내 기업은 환율이 하락하니까 상환 부담이 감소하겠죠. 디귿은 맞고. 자, 리을. 자, 이번 니은이야. 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서 미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의 단위당 생산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지. 왜? 두 가지로 이해하면 돼. 일단 동일한 달러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원화를 지급해야 되니까 결론은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비 부담이 증가한다. 그래서 리을은 단위당 생산비가 증가한다. 맞는 선택지가 됩니다. 그래서 196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정답은 3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우리 수능 기능에 나온 문제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능 개념의 문제들은 가장 기본적 유형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능 기출 문제까지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능 개념만으로는 절대 커버가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일단 196번까지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제들도 마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개념 헷갈리시면 환율 파트는 다시 한번 꼭 개념 꼭 복습하셔서 거의 개념이 툭툭 암기해서 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자,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